오늘은 리모델링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왜 여기 왔어요? 내가 오자 그랬잖아.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흥남입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전체를 신축하기보다는 저렴한 공사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수주한 5건 중에 3건이 리모델링으로, 원래는 리모델링이 신축 10건이면 1건 될까 말까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리모델링 문의가 급증을 해서 계약건도 많이 일어나고 리모델링 현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습니다. 이 근생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올라서 평당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거의 지역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신축일 때랑 구축일 때랑 나뉘는데, 공사비를 신축으로 했을 때는 임대료 차선이 안 맞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비용은 더 적게 들이지만 신축급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먼저 주의할 사항 크게 2가지 한번 체크하고 가시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노후화되는데 그 당시의 건축법하고 현재의 건축법하고 맞지가 않아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법규를 살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 주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용도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산정이 되는데, 과거 2017년 7월 이전에는 주차장 폭 넓이가 2.3m였는데 2017년도 7월 이후로 2.5m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주차장법을 적용을 받아서 설치를 해놨었는데 현재 리모델링 하면서 기준을 봤더니 현행법으로는 주차장 넓이가 안 맞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여기까지 차가 2대씩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5100으로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기둥 때문에 20cm가 더 튀어나와서 4900으로 주차장 넓이가 안 나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벽돌을 철거를 한 다음에 단열재에다가 딱 붙여서 마감을 할 수 있는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변경해서 주차장 사이즈를 주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우리 집이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맞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주차 공간 없이 면적을 더 늘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8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 조항을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나라에다 내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법규도 있으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 이후로 정말 중요한 거 계단실입니다. 이 계단실 한 폭이 1200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시면 지금 현재 1200이 안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1200이 안 나오는 거. 이 전체적으로는 최소 2400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2180으로 2400이 못 미치죠.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이전까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줬었는데 2023년 6월 이후로는 이거를 현행법에 맞게 1200 사이즈를 다 맞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큼 철거를 진행하고 다시 계단실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계단실을 전체를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계단실을 새로 쌓으면 이 부분은 신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공사비가 막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라서 건축주분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건물을 매입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부 철거는 지금 진행이 끝난 상태고 잭서포트로 상부의 하중을 지지받을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계단실을 다 철거를 하고 다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신설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이 계단실 뒤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단실 다음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 현장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수월한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로 상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고, 전기, 수도, 가스, 특히 정화조도 중요합니다. 건물을 늘리려고 하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화조 용량을 크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는 50인용이었는데 100인용으로 바꿔야 된다. 이러면 땅을 다 드러내고 정화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내가 증축하고자 하는 용량 사이즈가 맞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부식이 진행이 됐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지금 정화조 상태가 어때요? 여기 현장은 정화조 상태가 다행히 좋고 용량도 맞아서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입하시기 전에 들어올 업종에 대해서 수도, 수압과 전기 용량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효과는 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예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시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서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를 더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정확히 볼까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가장 최소로 나오는 사이즈는 13인승부터인데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도를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실 바로 앞에 점자 블럭을 설치해주고 우리가 누르는 버튼에도 점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시게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랑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겠네요. 일반 엘리베이터 사이즈도 인승에 따라서 더 큰 사이즈가 있는데 13인승인 이유가 가서 휠체어도 돌려야 되고 충분한 넓이가 필요해서 13인승을 최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더 짚어주실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동행하셔서 현장을 살펴보고 매입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이루는 요소가 토목 공사가 한 20% 차지하고 골조 공사가 30%, 전기 공사가 7%, 설비가 8%, 그리고 외벽이 11%, 상호가 9%, 내장이 15%. 대략적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모델링을 지금처럼 계단실을 다 드러내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내부 철거만 하거나 껍데기만 바꾸는 정도, 그 정도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토목 공사비하고 골조 공사비를 합치면 50%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절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신축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공사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변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공사비가 나와서 오히려 신축보다 더 공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을 원래는 철거할 생각이 없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드리면 여성분들 피부과로 따지면 울세라 써마진 정도로 성형수술은 하지 않고 피부만 살짝 고치는 공사비를 평당 연면적 기준으로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로 적게 들어가면서 내부에 있는 것들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하시면 적은 공사비로도 임대 수익을 많이 높이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낡은 건물은 안 되고 적어도 90년대 이상 정도 된 건물로 외벽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신 상태에서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울세라하고 써마지 정도 했는데 지금은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코를 약간 세운 정도, 외부의 일부를 수정하고 내부는 당연히 철거를 한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정도, 공사비를 평당 300에서 600 정도 들여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 수평, 계단실 철거 다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지금 2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양악 수술로 턱까지 다 깎아내고 얼굴을 전부 다 갈아엎은 네. 이렇게 하시면 공사비가 평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깝게 신축에 준하게 공사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내가 가진 예산과 맞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 주변 임대료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는지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